이준석 개혁신당 의원, 오늘이 3월 31일인데 오늘 이제 만 40세가 됩니다. 만 40세.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이제 되는 거죠. 나이가 되는 거죠. 나이가. 대선 출마 자격을 얻었습니다. 뭐 진작에 어쨌든 이런 걸 예비를 하고 대선 출마 선언도 하고 이미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? 최근에 하지만 뭐 이준석 의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다.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45주 만에 이름이 빠졌습니다.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빠졌습니다. 왜 빠졌을까요? 지난 28일 발표한 2025년 3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인데 한국갤럽에서는 1% 이상 지지율을 얻은 정치인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지지율 1%가 안 됐다, 거기까지 못 갔다 라는 얘기죠. 한때 4%까지 올라왔습니다. 2024년 2월 달 정도에 4%까지 이준석 의원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 뭐 2%, 1% 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 주로 거의 1%대 이렇게 이제 쭉 이름을 올리면서 어쨌든 대선 레이스에서 쭉 그 존재감을 드러내 왔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. 결국은 이게 탄핵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윤석열, 이재명의 이 양강 구도가 확고해지면서 점점 이제 그쪽으로 더 결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제3 영역에 있는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지지율이 좀 빠진 거 아닌가,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또 뭐 허은하 전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지난번에 방송사와의 어떤 뭐 커넥션 뭐 논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준석 의원한테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, 좀 분위기가 호전되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 전체의 흐름이 지금은 탄핵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나 각하가 되느냐 이걸로 이제 온 신경이 다 가 있는, 그리고 지지층들도 이제 그 양쪽으로 이렇게 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거기서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.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밤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더라고요. 저도 좀 몇 번 봤는데 뭐 천하람 의원 나오고 이긴 저 시의원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하고, 그래서 꾸준히 아마 그게 어떤 자신의 그 스피커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라이브라는 형식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좀 알리고 존재감을 갖고 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. 직접 본인과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공개를 했죠. 준스톡, 준스톡이라는 앱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라고 좀 듣는 얘기가 뭔지 개혁신당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퇴근 시간 이런 거 지금 이렇게 퇴근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앱 준스톡을 공개를 했습니다. 또 이제 뭐 기업 방문들도 계속했었죠. 한동안 기업 현장 방문해서 그 관련된 얘기 듣는 이런 모습도 좀 선보였고, 또 원로들과의 대화 뭐 정대철 헌정회장이라든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과 이제 대담하는 그러한 모습, 너무 이제 젊은 층만이 아니라 조금 선배 세대와도 적극적으로 내가 소통한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조금 지금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.
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이 내부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. 그 허은하 전 대표의 갈등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 개혁 연구원 당내 싱크탱크죠.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. 이거 보통 이제 이런 개혁 연구원 이런 걸 통해서 뭐 FGI 여론조사를 하거나 어떤 정책을 뭐 개발해서 심포지움 등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연구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지원대는 국고 보조금 한 30% 정도를 이 연구원에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금 또 상당 부분 그쪽으로 투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현재 이준석 의원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게 대표는 이제 이준석 의원으로 돼 있지만 이사장, 이 재단법인인데 이사장은 허은하 전 대표로 돼 있고 허은하 전 대표가 여러 가지 그 비밀번호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협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좀 어떤 전략이나 정책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나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이 허나 전 대표와의 갈등 이 부분을 어떤 경우든 좀 뭐 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것이 이제 뭐 외부적인 비판으로서도 내부의 그런 갈등 또 해결하지 못하면서 뭘 한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들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원만하게 좀 해결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탄핵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 뭐 확실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.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번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나온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뚜렷한 그 입장을 다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. 과거에 이제 탄핵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고 한 전 대표의 좀 가까운 인사들은 조금 다른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죠.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제 살아와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제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약간 좀 선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이 됩니다. 하지만 이준석 그 의원은 이준석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함없이 강한 입장을 여전히 뚜렷하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. 29일 날 그 공개된 정규재 전 펜앤마이크 주필과의 대담이죠. 유튜브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사실상 실패한 쿠데타였다.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를 부정해왔던 세력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중 상태로 경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. 국민의힘을 지칭을 하는 것이죠. 이준석 의원은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고 줄기차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보수 세력은 보수가 더 이상 절대적 주류가 아님을 인지하고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. 보수는 주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인물평도 했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무장관 비대위원장 등 정치적으로 큰 기회를 받았지만 스스로 실적을 입증한 적이 없다.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복제품이거나 하위 호환이다.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라는 큰 칼을 쥐고도 민생 입법 성과가 없었다. 방탄에 권력 장악에 집중했다.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자신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라면서 이공계적 마인드를 가진 국가 운영자가 필요하고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또 호소를 했습니다. 이준석 의원 어쨌든 지지율이 최근에 좀 그 정체 내지는 하락 국면을 갖고 있고 또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속에서 어떤 현재로서는 좀 돌파구를 딱 잡고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. 이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또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. 지난번에 진짜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많이 선보이겠다 그런 것으로 선거판을 휘어잡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밝혔는데
현재 모습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예, 조금 더 이준석 의원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의 포커스 두 번째는 이준석 의원 대선 출마 자격은 얻었지만 갈 길이 멀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의 마지막